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여러분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이낙연이가 오늘 귀국한다고 합니다. 이 반 이재명 세력의 구심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박원순이의 그 유족을 대리해서 그 소송을 걸고 있는 이 정철승이라는 변호사 있는데 이자가 성추행 혐의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후배 변호사하고 술 마시다가 강제 추행 치상을 해서 그 혐의로 지금 송치됐다고 하는데 이자가 맡은 사건은 박원순이의 그 상습적 성희롱 이걸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그 박원순의 아내 강란희의 소송 대리인입니다. 누가 누굴 뭐라 하는 건지. 네, 아주 토요일 좋은 아침인데 뭐 이런 지저분한 소식부터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좌파들 하는 짓들이 다 그렇죠. 오늘 정론 일침 네 꼭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성국의 판은 나가기 위해서는 웅크릴 때가 필요하다. 나가기 위해서는 웅크릴 때도 있어야 한다. 이런 판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기준 님인데요. 6.25 참전용사이십니다. 내일이 6.25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내일 6.25를 맞아서 6.25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보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성국TV도 6.25 직접 참전하셨던 우리 선배 원로들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기준 참전용사 이기준님을 잠시 후 모시고 직접 경험하신 6.25에 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서정욱 변호사 법보다 주목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11시 방송 끝나면 호국의 도시 6.25나 6월 보훈의 달이면은 늘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지는 그 다부동 전적지가 있는 호국의 도시 경상북도 칠곡 지자체 투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론 일침부터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2위, 3위, 4위를 모두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이틀째인 어제 보반트엉 국가주석 서열 2위입니다. 그리고 서열 1위는 응우엔 푸쫑 베트남 당 서기장인데요. 그리고 서열 3위는 판민찡 총리, 그리고 서열 4위는 부엉딩후에 국회의장입니다. 이 네 사람을 차례대로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외교, 안보, 공급망, 인적 교류 등 협력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우엔 푸쫑 국가 서열 1위죠. 권력 서열 1위 당 서기장을 만나서 한국과 베트남은 새로운 30년의 협력을 위해 인적 교류와 교육 훈련이 첨단 기술 분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취지의 덕담을 나눴습니다. 응우엔 푸쫑 서기장은 비약적 성장을 이어가는 한국이 베트남이 닮고자 하는 최적의 모델이다.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이 배워오길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베트남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수천 년 역사에서 수많은 역경과 피침의 역사를 극복한 양국이 앞으로 더욱 강력한 동반자가 돼서 협력을 이어나가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늘 아침에도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 부부와 함께 하노이 시내 호안기엠 호수 인근 식당에서 친교 조찬도 했습니다. 이 조차는 원래 국빈 방문 공식 일정에는 없던 것인데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좀 더 가까이 모시고 친밀하게 교류하기
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일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에 하노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호치민의 말을 인용합니다. 호치민,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도 호 아저씨, 호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베트남의 국부죠. 호치민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호치민 주석은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하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100년 번영을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나라를 가깝게 잇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양국의 국민들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일화를 언급합니다. 부친을 비롯해서 각 양국의 각계각층의 소중한 노력이 모여 양국의 우정과 파트너십이 동아시아 귀감이 될 만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후쿠시마 때문이 아니라 저 민주당 때문에 못 살겠다. 이재명이가 쓸고 간 강릉, 속초, 이 주문진항, 여기서 영업하는 우리 상인들이 절대 다수가 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쿠시마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괴담 때문에 우리가 문 닫을 지경이다. 이 상인들의 얘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이 괴담 좀 그만 퍼뜨리게 해주세요. 장사가 안 돼서 다 일 접게 생겼어요. 주문진의 좌판 풍물시장에서 만난 상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자체보다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는 괴담이 불안감을 더 조성한다. 이게 이재명이가 현장 목소리 듣겠다면서 이 시장을 다녀간 직후에 터져나온 얘기입니다. 이재명이는 이 상인들이 건네는 오징어회를 먹어가면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선동하고 다녔거든요. 그 오징어를 왜 줘? 이재명이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쓸고 갔지만 상당수 어민은 이 민주당이 이 오염수 이거 가지고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괴담 유포하고 다니는 바람에 오히려 피해가 더 크다. 어민들은 이런 얘기를 전하려고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재명한테 직접 이 얘기를 전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재명의 그 개딸들이 같이 몰려다니면서 이재명한테 항의하려는 어민들을 제지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어민들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이런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이재명이가 뭐하러 괴담은 선동하겠다고 다니는 건지. 40년 넘게 업으로 일해왔다고 하는 69세 박모 씨는 정부와 국제기구 검증 결과를 신뢰하는 게 우선 아니냐. 이걸 못 믿겠다고 하는 민주당. 도대체 얼마나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럼 당신들은. 국가도 국제기구도 못 믿겠다는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막무가내. 그저께 성주 사드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 박주민이라는 자 솔직히 이 결과 다 믿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해 환경영향평가를. 지그들이 하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박광훈이는 민주당 이 박광훈이는 IAEA 못 믿겠다는 입장이에요.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핵물질 오염수가 유해하지 않다고 자료를 낼 IAEA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자료는 과연 믿을 만한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위성권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일본 정부가 IAEA에 약 350억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확인됐다. 일본 비용으로 일본 요구에 맞춰 검증하고 있는 IAEA에 객관성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이다. 그러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IAEA에 아예 단절하든지.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정범진 교수는 민주당은 삼중수소와 세슘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얘기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숫자는 말하지 않는다.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을 세우는 국제기구를 못 믿겠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한필수 전 IAEA 국장,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은 IAEA의 위상과 직결되기에 단어 하나도 잘못 쓰지 않도록 변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일본 측이 원하는 논리만이 반영되는 일은 없다. 네, 이 괴담을 퇴치하는 것은 팩트와 과학인데, 이 팩트와 과학을 아무리 들이대도 그걸 못 믿겠다고 하니 참 이것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이 자들이 믿고 따르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이의 명령. 국민의힘은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향해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돌팔이 약장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선동하면서도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라 하고 있으니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가당착 아니냐.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선동 때문에 어민과 수산업 상인들이 아우성이다. 또 민주당이 18개 태평양 도서국가와 태평양 도서국 포럼 사무국에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해서는 당리 앞에선 국익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국제 관행에 비춰볼 때 통상적 범위를 분명히 넘어선 심각한 국익 손상 행위, 외교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한 헌법의 원칙과 취지에도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중국 대사와의 굴욕적 면담이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외교의 기본을 망각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가.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재명이가 어민들이 모여있는 전국 연안도시 찾아다니며 장애투쟁한다고 하면서 수산물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 돌팔이 약장수가 전국 시장 돌아다니면서 검증되지 않은 약 판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 국민들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죽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돌팔이 정치인이라고 명명하겠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라.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야당이 정부의 외교정책과 반하는 내용으로 타국 정부에 직접 서한을 보내 외교적 접촉이나 선전선동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제망신 자초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괴담을 선동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괴담을 수출까지 하겠다는 것이냐. 민주당의 행태는 외교권 침해이자 대통령 고유 권한 침해다. 후쿠시마가 아니라 민주당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민심의 성난 목소리를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 들을 귀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듣고 방향을 고치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고치지 않고 계속 떠벌리고 다닐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들 성난 민심은 내년 총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할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KBS PD 65%, KBS PD 65%가 김의철 퇴진해야 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KBS PD협회가 KBS의 가장 강력한 두 직군이죠. PD협회와 기자협회. 그중에 PD협회. 이게 저 민노총 쪽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PD협회, 기자협회입니다. 그런데 이 KBS PD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65.2%가 김희철 KBS 사장 사퇴하라. 여기에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KBS 내부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PD 직군에서 KBS 김희철 사장 사퇴가 과반을 넘은 겁니다. PD협회가 현 경영진에 대해 등을 돌린 겁니다. KBS 전체 PD 731명 중에 70.3%인 514명이 참여했어요. 참여율 굉장히 높죠? 그 514명 중에 65.2%가 김희철 물러나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PD협회에 앞서서 이미 KBS 김의철 사장 퇴진을 요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직군이 더 있습니다. 아나운서협회, 경영협회, 영상제작인협회, 방송기술인협회. 네, 이제 KBS 김희철 사장 퇴진은 대세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김희철 사장 퇴진 40%, 우호적 여론 조성 노력 42%입니다.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KBS 직원들은 김희철 사장이야 뭐 그만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KBS에 대한 이 부정적 여론이 너무나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든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이제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되는 것도 KBS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김희철 사장 사퇴, 퇴진을 포함해서 부정적 여론을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마침내 KBS 구성원들이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이제 KBS 바로 세우기를 위한 내부의 분위기와 움직임이 이제 좀 더 힘있게 형성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KBS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다수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헬스장을 돌면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헬스장 다들 한두 번씩 가보실 거예요. 헬스장에 특히 러닝머신, 트레드밀이라고 하나요? 걷거나 뛰는 그 머신에는 다 수상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좀 그냥 걷고 한 30분, 1시간 걷거나 뛰면 지루하니까 TV를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 수상기가 다 KBS 입장에서는 KBS 수상기 한 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트레드밀, 러닝머신 한 30대 갖고 있는 헬스장은 30대 수상기를 갖고 있으니까 시청료, 수신료, 시청료 2,500원씩 해서 30대 분을 매달 내야 된다는 게 KBS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징수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돌면서 용역 직원들, 용역 업체를 통해서 수신료를 징수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헬스클럽에서 TV를 안 받아. 아니 도대체가 잠깐이라도 힐링하고 컨디션 조절하겠다는 사람들이 KBS를 보면서 뛰겠어요? 나 이런 참네 정말. 참. 아니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아니 그거 뛰거나 걸으면서 KBS 볼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다고? 자, 박성정 의원의 얘기입니다. 헬스클럽에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대당 2,500원씩 계산하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안 내니까 KBS가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만만한 전국의 헬스클럽을 싹 돌아다니면서 수신료를 징수했다고 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TV 수신료 안 내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것은 완전한 횡포와 도둑질이다. KBS 프로그램 단 한 개도 보는 것 없다. 이런 댓글들이 와 있다. 전국의 헬스장을 파악해 보니까 9,900개 정도로 추산되고 각 헬스장에서 30대씩 수상기를 보유한다고 계산하면 연간 모두 89억 원 정도 된다. 그런데 도대체 헬스장에서 KBS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부당하다 못해 수신료 영구 갈취 강세 조세처럼 매달 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밀고 있는 상황에서도
KBS는 이를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몰입해 있다. 또 헬스장만 아니에요. KBS가 학교에서 이름이 미디어 교실이나 돌봄 교실로 된 곳에는 시청각실과 이름이 다르다면서 수신료를 5년치씩 요구하는 비상식적 횡포도 부리고 있다. KBS는 이 문제를 박성중 의원이 제기하자 국회에서 정한 방송법과 그 위임을 받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자기들은 법대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TV 수상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를 정비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적은 있다고 시인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에 따라 하는 것이다 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KBS. 예, 우리 그런 말 있죠.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한번 맞아볼래. 국민의 회초리로 조금 더 두들겨야 KBS가 제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네. 어쩌다 러닝머신 뛰다가 KBS 화면 나오면 화가 나서 더 빨리 뛴답니다. 운동은 더 잘 된다 그러네요. 자, 중요한 보훈, 시급한 지원. 제가 좀 심각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훈이 중요하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6.25를 맞아서 국가보훈부가 여러 가지 행사를 의미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시급한 것은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장충체육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6.25 전쟁 73주년 행사가 열립니다. 6.25 참전 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회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 참전 유공자의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 위대한 헌신의 존경과 감사를 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저희도 오늘 그런 맥락으로 잠시 후에 이기준 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6.25 전쟁 제73주년 행사에서는 참전용사 250여 분이 제복을 입고 참석합니다. 그동안 이 정부 공식 행사에 이 참전용사들이 참석하실 때 제복 대신에 좀 허름한 조끼를 입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보훈부가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생존한 참전용사 5만 1,000여 명 모두에게 53억 원의 예산으로 제복을 맞춰드렸어요. 그리고 이를 저는 무료로 지급했습니다. 아마 이 5만 1,000여 명의 그 제복의 영웅 중에 한 분의 사연일 것 같습니다. 부산시 부산진 경찰서에 8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7일 있었던 일인데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 절도 혐의로 80대 후반의 남성 A씨가 붙잡혔습니다. 이분은 4월부터 5월 초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사는 곳 주변인 금정구의 한 소형 마트에서, 작은 슈퍼마켓이죠, 7차례에 걸쳐서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뭘 도둑질했냐 하면 젓갈, 참기름, 참치캔, 이걸 이제 하나씩 도둑질한 거예요. 7차례에 걸쳐서. 모두 83,000원어치의 반찬거리를 훔쳤다고 합니다. 이제 신고를 받고 폐쇄로로 범행을 확인하고 주소지를 파악해서 이 A씨, 이분을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잡혀서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물건을 훔쳤다, 죄송하다,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인 이 A씨, 이분은 제대한 후에 30여 년간 선원 생활 등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다가 이제 자녀들이 다 독립을 했고 이제 홀로 사시는 거예요.
배우자는 먼저 사별을 했습니다. 혼자 이렇게 노년의 삶을 살면서 정부에서 주는 60여만 원의 아마 기초생활비, 기초생계비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제 80대 중반이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가 약해져서 이게 제대로 식사가 안 되니까, 또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식사를 할 때 참기름이나 젓갈 등이 좀 필요했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훔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경찰관의 얘기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인데 이렇게 돼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경찰은 이분을 직결 심판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그러면서 부산진경찰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부산 진구 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중 홀몸 노인 15가구를 우리가 경찰이 방문을 했다. 상황 파악도 했고 말벗을 해드렸다. 그 중에 다리에 총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셨는데 적절한 돌봄과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제가 보훈 중요하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지원이다 그랬습니다. 내일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일 행사에 드린 공 이상으로 바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우리의 제복 없는 영웅들 한 분 한 분 다 챙기는 그런 보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공무상 사망한 순직 특별 승진자에게 특진 계급에 맞는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연평 제2해전의 영웅 고 한상국 상사의 미망인 김한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서 곧 통과시킬 거라고들 한다고 하면서도 중사로 전사했고 상사로 특진됐는데 연금 등의 예우는 중사계급으로 그동안 국가가 지급해왔다. 나는 안 받아도 좋으니 특진시켰으면 특진된 계급에 준해서 예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요. 정말 이 상식적인 주장을 수년간을 해왔는데 안 돼서 지금 31일, 오늘 32일째입니까?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엄하고 정중한 보훈과 행사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긴급 지원이고 바로 이런 우리 제복 입은 영웅들의 작은 불편, 작은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는 일이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